네, 안녕하세요. 주입니다. 이틀 전에 대출에 관한 이슈가 생겨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코앞 잔금 대출 막혔다. 은행권 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도 앞서 지난달 9일부터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 규제를 밝혔다고 했어요. 그에 이어서 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추가한 대출 규제는 신축 아파트 집단 잔금 대출이요. 청약을 받고 나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그 잔금 대출을, 집단 잔금 대출을 좀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달부터 입주하는 전국의 신축 아파트로 국민은행이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단지들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은행이 이주비 대출이라든지 중도금 대출을 시행했다고 한 단지들은 그대로 해주게 되는 거죠. 이제 국민은행 관계자는 관리 일환으로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담대 총량 규제 같은 경우는 당장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 규제가 시작된 거는 2017년도부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를 했다가 풀어줬다, 규제를 했다 풀어줬다 하는 조정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거죠. 다른 은행들까지 확산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걱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도 지난달 9일부터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이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이제 국민은행이 뒤이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메이저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되지 않을까? 다른 은행들도 규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달만 해도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는 44곳이에요. 총 3만 세대가 넘게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금 대출 중단이 타은행 확대될 경우에는 입주자분들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융당국 단계자들은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좀 총량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출을 한계를 두면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방지한다든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가 생김으로써 내가 그 집을 매수하는데 집 구매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잔금 대출 하기 어려우니까 입주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이 집을 전세를 줄 수가 있겠죠. 그 전세금과 내 돈을 합쳐가지고 잔금을 메꿔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금 받은 금액과 내 돈을 합쳐도 잔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금매가 생길 수 있겠죠.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조금은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겠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 받은,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잘 막아보기 위해서 지금 시중에서 2개 은행을 막았지만 다른 은행들 알아보는 거죠. 잔금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시중 다른 은행에서도 내가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잔금을 할 수 있을지를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케이스, 내가 집을 구하거나 내가 돈을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나한테는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집, 가야 되는 집들을 미리 알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심각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잔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많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도 많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나올 수 있는 데를 면밀히 알아보셔야지 잔금을 할 수 있고 내가 분양받았던 집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꼭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를 구하고 있으신 분들은 규제가 강해질수록 전월세에 나오는 물량들이 조금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내가 전월세를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살고 싶은 집의 전세 시세라든지 또는 월세 시세를 계속해서 트래킹하면서 그 시세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매수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더 심해질지 또는 완화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집을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출 규제가 있었던 적이 처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입주 코앞인데 잔금 대출 못 구한 입주민들 발동동. 이게 2021년 11월 기사예요. 딱 지금 그냥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잔금 대출만 규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에요. 여보, 내 집 마련은 포기합시다. 5억 이하 디딤돌 대출마저 쪼인다. 어제 나온 기사예요. 디딤돌 대출, 어떻게 보면 서민 대출, 정책 대출까지도 막혀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자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대출까지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서민용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대출 규모를 줄이고 혜택도 줄인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LTV 80%에서 70%로 낮춰 혜택을 줄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게 되면 좀 단편적인 내용들, 딱 사실 팩트만에 기반한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대출 한도 축소 내용 분석인데 여기에 최근에 있었던 대출에 관한 부분들을 다 넣어뒀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 5천까지지만 신혼가구 및 자녀 2명 이상의 가구는 최대 4억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 자체가 기존 80%에서 70% 조정되었어요. 3억 원 집 사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2억 4천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6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70%를 들게 되면 9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규모의 차이가 날 수 있다. 3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대출에 관한 설명,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 더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링크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링크를 타고 오시게 되면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간단하게 잔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